오늘 영상에서는요, 3가지 저랑 같이 얻어가실게요. 첫 번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인지 치료가 필요한 증상인지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 보습제, 호르몬, 최신 레이저까지 나에게 맞는 단계가 어디인지 구별하고 의사에게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더 헷갈리지 않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제가 유방에 뭐가 있는데요, 또는 유방암이 있는데요, 레이저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드립니다. 폐경하고 나서 여성분들은 많게는 80% 이상 이러한 증후군들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친구 있다 그러면 나 아니면 너 둘 중에 한 명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뭔가 건조하고 따갑고 간지럽고 질이 예전과 다른데 이게 무슨 증상인가 궁금한 적 있었던 적 있으세요? 부부관계 하실 때 따갑고 아프고 다음날까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 방광염도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검색해보면 더 헷갈립니다. 방광염이다, 질염이다, 윤활제만 쓰면 된다, 아니다, 보습을 해야 된다, 아니다, 최신 치료는 레이저다 라고 하면서요, 오늘 이 영상에서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 건조증은 단순히 질이 마른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매일 같은 얘기로 찾아오세요. 이게 갱년기, 폐경 증상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오는지 알았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걸 1년씩, 2년씩, 심하게는 10년 동안 참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터넷에서 좋다는 제품들, 광고하는 제품들도 다 써보셨고, 주변에 이게 좋다더라, 나는 이거 효과 봤어 라는 제품도 써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글 말고요, 세계 최고의 논문들만 가려서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자, 먼저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증상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건데요, 비뇨생식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질만 건조한 게 아니라 요도도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질 쪽의 증상인데, 질이 마르고 건조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를 하실 때 따갑고 아프고 건조한 증상이 생기고요, 약간의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이 건조해지게 되니까 분비물의 양상도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외음부 쪽의 증상입니다. 속옷에 쓸리는 것만으로도 마찰이 생기고요, 외음부가 뭔가 얇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요도 쪽 증상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고요, 참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소변을 볼 때 따끔한 증상이 잠자리 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방광염이 자꾸 재발하기도 합니다. 1년에 이유 없이 방광염을 2번 이상 겪고 계신다 하시면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뇨생식기 증후군은 진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참고 지나가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원인, 왜 생기는 걸까요? 제일 큰 범위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사춘기 때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 계속 질, 외음부, 요도, 방광 모두의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폐경이 돼서 난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점점점 떨어져서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막이 얇아지고요, 아주 도톰했는데 얇아지게 되니까 자극에 민감해지게 되고 마찰에도 민감해집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분비액이나 윤활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질환의 산도가 바뀝니다. 원래는 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바뀌게 되니까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질염도 자주 걸리고 방광염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폐경하고 나서 여성분들은 많게는 80% 이상 이러한 증후군들을 겪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친구 있다 그러면 나 아니면 너 둘 중에 한 명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를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4가지의 로드맵을 그리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 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호르몬적인 관리로 윤활제와 보습제인데요, 약 없이 가는 단계로 증상이 아주 가볍다거나 호르몬 치료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경우입니다. 보습제 같은 경우는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2-3번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점막의 수분을 잡아주는 치료인데요, 히알루론산 성분,
약간 수분을 당기는 성분이 들어갑니다. 윤활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부부관계를 할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보습제랑 윤활제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습제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거고요. 윤활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주 가벼운 증상들은 이렇게 1단계만 하셔도 좋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고요. 다만 점막 자체가 얇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점막이 다시 두꺼워지진 않아요. 증상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치료가 나옵니다. 에스트로겐 때문에 얇아진 점막의 골드 스탠다드, 아주 중요한 치료는 국소적으로 쓰는 에스트로겐이에요. 먹는 약이 아니고요. 질 안에 넣는 질정이나 크림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게 되고요. 증상에 따라서 가감하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게 60에서 80%까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습제가 보통은 30%에서 40%라면 이게 60에서 80%면 거의 2배 가까운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촉촉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막이 약간은 돌아오고요. 산성도도 돌아오고요. 재발성으로 방광염이 있으셨다 하시면 그것도 좋아집니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안전한가요? 혹시 유방암이 걸리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인데요. 호르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소적으로 쓰는 호르몬은 전신에 흡수되는 양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자궁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선생님과 의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미펜과 DHA 같은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레이저 치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하면 좋아질까요? 라는 건데요. 논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CO2 레이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질 점막을 CO2라는 레이저로 자극해서 재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자극이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고 점막이 다시 도톰해지게 도와주고 탄력을 회복시킨다 라는 원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논문에서 완벽하게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나온 건 없어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완전히 검증된 1차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회의 입장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호르몬을 절대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인된 장비, 신뢰도 있는 의료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친다면 해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레이저면 모두 다 해결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증상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레이저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을지 다른 치료가 좋을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자가 진단하기 위해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신호는 말씀드릴게요. 5가지예요. 첫 번째, 부부 관계 후에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두 번째, 보습제, 윤활제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경우. 세 번째, 1년에 2번 이상 방광염이 반복되는 경우. 네 번째, 생리는 분명히 끊긴 것 같은데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이것은 비뇨생식기 증후군 이외에도 뭔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해요. 5번째는 외음부에 혹이나 궤양이나 색깔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오시면 큰 검사 없이도 내진과 진찰만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들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좋아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 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부부관계를 안 해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 궁금해요. 맞아요. 그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나는 부부관계도 없는데 건조하다고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행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점점점 건조해지고 잠자리 할 때가 아니더라도 안에 질염도 자주 생길 수 있고 방광도 안 좋아져서 급박요나 빈요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